네, 그 소설지 리포터가 이게 마지막 멘트가 생강차. 네. 야, 오늘 그 날씨도 좀 햇빛도 별로 없고 예. 싸늘하고 여기 이제 생강차 향기가 착 나면서 이 가야금 소리가 아. 이렇게 울리는 이렇게 일하지 않고 네.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끝나고 거기 한잔 생강도 하나 먹고. 네. 아, 갑자기 막 그 생강차가 땡기는 그런 좀 날씨가 이제 좀 싸늘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나 그렇죠. 그런 거 땡기는 것도 건강하게 땡기는 거예요. 맞아요. 건강해야 아프면 됩니다. 또 입맛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특히 20, 30대의 건강을 또 우리가 그 책임져야 되는데 그 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연세바른변의 이용근 원장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부터 또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이용훈 예. 원장님이 또 척추 전문이시니까 허리 네. 아픈 거 싹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026676-0114 전화 02? 많이 주시고요. 네. 026676에 0114. 생강차 데려서 드시면서 전화해도 돼요. 괜찮네요. 저희도 한 잔 네. 좀 주시면 좋고. 네. 자, 여기다 한 잔 놓고 하실까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그 애들 아빠인데 애기들 키우는데 예. 아, 요즘 뭐 운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게임하고 이 녀석 뭐 그렇죠. 예, 하여튼 매일 싸웁니다. 예, 맞아요. 뭐 매일 싸우고 나면 앉아서 또 핸드폰 예. 게임하지 마 그러면 일어나서 핸드폰하고 앉아있어요. 맞아요.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 나서 게임하고 앉아있고. 전에는 이제 나가서 놀았는데 예. 요새는 이제 앉아서 놀죠. 아니 그러니까 네. 20, 30대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얘네들을 초기에 좀 뭔가 관리하고 치료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어떤 어떤 자세나 이런 것도 좀 잡아줘야 예, 되고. 의심할 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예. 10대 학생들의 예. 의심 증상. 네.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요통.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허리 요자. 그렇죠, 예. 허리 아프다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 아프면은 다들 이제 디스크가 오지 않았나. 네. 실제적으로 뭐 20, 30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10대에서도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가 아프죠. 네. 네. 근데 디스크가 있으면서 허리 통증으로 단순 요통이 아닌 허리 디스크에 의한 요통은 허리를 이렇게 수그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일어날 때 이게 잘 안 펴져요. 예. 예, 잘 안 펴지고 또 심하면은 다리까지, 엉치나 다리, 심하면 더 이제 발바닥까지 짜릿한 증상이나 당김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그리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 있는 게 좀 불편하시다면 허리 디스크를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저 허리 디스크가 무서운 게 전에 재채기를 크게 했는데 허리 아프다고 병원 예, 가신 분 맞습니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신데? 예,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전화 가지고 저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니, 서서히 아픈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되게 이제 허리 디스크가 대표적인 그 퇴행성 질환인데 네. 퇴행성 질환이 그러니까 그 디스크가 퇴행 변화가 생기면서 약해집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충격을 받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요. 네. 네, 찢어지면서 이렇게 디스크가 확 터져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데 예. MRI 사진 한 장 보시면은 그럴까요? 네. 예, 그 사진을 보시면은 까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됐다는 예. 건 퇴행성 디스크 상태였는데 예. 이게 더 찢어지면서 급성 파열성 디스크를 만듭니다. 예. 이때는 뭐 환자가 뭐 극심하게 아프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예. 다리까지 땡기고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세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MRI 찍어보니까 3, 4, 5번인가? 3, 예. 4번이 좀 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 나이는 먹었다는 증거죠, 제가? 그렇죠. 나이도 나이지만 요새는 20, 30대도 그런 그런 게 식으로 있어요?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아직은 생생한 디스크여야 되는데 그분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이 예. 허리에 계속 무리를 주고 자극을 주는 습관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르신 분도 그런 게 있지만 대개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노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오죠. 그래서 그런 나도 예. 만성 디스크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사진 하나 좀 보시면요. 보면은 4번하고 5번 사이에 네. 그 까맣게 된 부위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하얀 부분은 좀 건강한 디스크예요. 네. 근데 이제 까맣게 퇴행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쇠액을 감싼 이제 섬유로 이거 그 바깥에 있는 막인데 여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만성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를 나타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평소에 이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습관이 이 몸에 배신 분들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통증이 이제 아주 급성 파열성 디스크처럼 아주 뭐 깜짝 놀랄 통증은 아니지만
계속 불편하시면서 아프신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급성 파열성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 급성이랑 만성이랑 좀 뭔가 지금 원인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네. 급성 파열성 네. 디스크하고 이제 만성 그 퇴행성 디스크는 네. 어떻게 연결 손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 만성 퇴행성 디스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좀 힘을 받으면서 터지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좀 치료법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만성 쟤네들이 다른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만성 퇴행성 디스크가 생기면서 디스크가 약해지고 거기서 갑자기 외력이 작용하면서 확 터집니다. 예. 근데 치료법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디스크의 변성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예.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터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를 없애주거나 태워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만성 퇴행성 디스크 환자는 고주파 쇠감압술이라고 해서 디스크 섬유륜에 있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염증 부위를 치료를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라고 해서 예. 그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예. 레이저로 기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급성 파열성 디스크 이제 급성이라 해서 이제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스토리가 뒤에서 그렇죠. 안에서 다 예, 있었어요. 예, 그쵸.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시험 보면 하루아침에 다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급성 파열성 디스크 네. 효과적인 지금 말씀하신 경막외 예.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 아,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하는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방에서 이제 멸균된 포를 깔고 이제 수술하듯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수술에 비해서 이제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꼬리뼈 부위에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요. 예. 그 부위에서 이제 엑스레이 그 증폭 장치 그 뼈 비디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걸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부위를 찾아서 터진 부위를 찾고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으면 그 부위에다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기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예. 예. 보면서 레이저를 이렇게 내시경을 보면서 그렇죠. 예, 예. 레이저를 쏘는군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 있으면. 내시경도 달려 있고 레이저도 달려 있습니다. 그 카테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했죠. 그 쏘는 사진을 또 저희가 네. 준비했죠. 예. 쏘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은 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예,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부위가 이제 디스크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세 번째부터 허연 게 보이죠. 예, 허연 게 이 디스크 터진 부위입니다. 그리고 네. 밑에 있는 초록색 불빛이 레이저인가요? 레이저입니다. 예. 네. 그 레이저를 그 디스크 부위에다 대고 레이저를 이제 쏘면서 기화를 시키죠. 그럼 병변을 직접 확인함 동시에 이제 레이저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네. 통증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 화상 있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그 부위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제 내시경을 확실히 보면서 디스크 예. 부위만 정확하게 지져야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주변에 보면 병원에 가는 그 입구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 이제 안 아플 거다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있다 이제 효과가 나타나나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되게 두 번 만에 해결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 번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예. 그래서 시술 전, 그러니까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기 전에 통증 강도 10이 제일 지옥 같은 통증입니다. 8.9 정도로 오신 분들이 이제 다 터지시고 급성 파열성 디스크 환자분들 해서 시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3 정도로 줄었어요. 반 이상 주네요. 예,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이 아팠다면 20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가끔 좀 뻐근한 정도. 네, 그래서 통증 감소 효과가 굉장히 빠른 걸로 나와 네. 있습니다. 예, 엄청 눈에 띄게 나타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0266720114, 0266720114. 지금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시면 우리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셔도 네. 집에서 안방에서 네, 생강차 드시면서. 네, 소파에서 하셔도 돼요. 네.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20114번입니다. 네. 허리 아프신 분들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안 아프게 저희가 노력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비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저희가 준비를 해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64세 이제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그 왼쪽 MRI 보시면은 새까맣게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돼 갖고 신경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데 허리 통증하고 다리가 너무 땡겨서 엉치 다리가 너무 땡겨서 꼼짝을 못 하실 정도 네. 이분 이렇게 되셨고 이분은 뭐 주변에 이제 수술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나 봐요. 뭐 네. 수술에 대해서는 뭐 절대로 난 하기 싫다. 그래서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했고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여기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기화를 시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화가 되는 것이 있고 예. 이 디스크를 좀 건드려 놓으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점점 흡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 전에 통증이 10이었고 예. 시술 후에 3, 그다음에 5개월 지나니까 뭐 가끔 뻐근한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 잘하고 저거를 계시죠.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미영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딱 병문 나올 때는 하나도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아파요? 이게 이제 좀 사실 자정 효과.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치료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염증에서 고름이나 고름을 딱 자르면 거기 이제 이렇게 내용이 그렇죠. 좀 부어 있잖아요. 네, 정리가 스스로, 되죠. 예.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치유 과정을 좀 도와주는. 근데 그것만 도와줘서는 안 되고 일단은 압박하는 부위를 압력을 많이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이분처럼 이렇게 바로 통증이 바로 줄어드는 게 보이고 네. 그리고 그 정도 줄어야 환자가 그걸 보통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다음 그 네. 사례를 보면요. 그럴까요? 이분도 이제 65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문제가 이제 당뇨병이 심하셨어요. 아. 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염증이 잘 생기고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MRI 사진은 왼쪽 걸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터졌는데 예. 아까 분보다 양은 적지만 이분은 딱 신경 밑에 낀 게 있어요.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친 부위가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 밑에 탁 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 강도가 8이었어요. 8이어서 이분도 이제 당뇨병이 있으시고 수술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물론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시술하고 나서 7일 정도 지나니까 3으로 줄었고 아하. 예, 시술 후에 한 달 정도 되니까 2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후에 이제 사진을 확인을 했는데 네. 거의 다 줄었어요. 예, 거의 다 이제 디스크가 바로 기화되고 또 이제 흡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신경이 잘 통하는 게 보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시술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그 78세 된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예. 네. 그 수술을 50대 때 그 허리 수술을 2번 하셨어요. 아, 2번 수술을 2번 받으셨어요? 예, 예. 시술이 레이저 아니고 수술 그렇죠. 받으실 예, 때 예. 그 그- 수술을 2번 받고도 지금 현재 한 수술 받은 지가 한 15년이 지나셨거든요. 아, 예. 그런데도 지금 이제는 조금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밤에 다리 쪽으로 뭐 발까지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많이 네.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저기 요게 이게 지금 뭐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어떻게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네, 아주 전화를 잘 주셨어요. 고민되시겠어요. 그렇죠? 예. 네. 선생님 한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어머님이 지금 통증이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까지 증상이 심하신 거죠? 예, 예. 예, 걸으실 때 좀 예. 쉬었다 가셔야 되나요? 예, 그러실 때 오래 걷지를 못하시고. 예. 예. 예,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전에 수술을 2번이나 하셨고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신경하고 이제 살하고 다 늘어붙어요. 예, 예. 늘어붙으면서 아무래도 지금 디스크나 협착이 또 진행이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죠. 이제 78세 되신 분들은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네. 체력이 받쳐주셔야 이게 수술도 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수술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번이나 수술하신 분들은 되게 수술 전에 했던 수술보다 대부분은 커집니다. 아,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는 좀 많이 어려우실 건데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시술이나 또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 같은
좋은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연세가 높으셔도 간단한 시술들은 받으실 수 있고 예. 이런 시술들 받으셔서 통증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또 뭐 효녀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한번 갔다 와서 수술 받으면 평생, 아예 한번 돈 들여서 수술 받았으니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쵸. 하시는데, 네, 사실 맞습니다. 자동차 한번 타이어 바꿨다고 해서 이게 한 2, 3년 타면 또 맞아요. 맞아요. 관리를 계속 네.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인생 이렇게 항상 관리하고 또 이렇게 되는 인생, 예.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을 자꾸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비수술적 네. 방법만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자꾸 개발되는 거를 말씀드려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무기가 예, 많으면 맞습니다. 좋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선택하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네. 저희가 동영상 준비해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꼬리뼈 쪽으로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그 부위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요. 레이저도 있고 내시경이 같이 저 카테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병변 위치에 이제 엑스레이 뼈 비디오를 좀 보면서 위치를 시키는 이제 노란 것이 저 신경이고요. 그 밑에 이제 툭 튀어나온 것이 이제 디스크입니다. 저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레이저로 기화시키는 장면이고 저게 레이저로 기화시키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신경 눌렸던 것이 풀리면서 예. 환자의 통증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저기 항상 말씀드린 저기 어떻게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 구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 예. 구멍 없었으면 그 여기 다 찢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그렇죠. 수술처럼. 어디에나 이제 숨구멍은 있어야죠. 저기 숨 아, 진짜 사람 몸에 쓸모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수십억 년 전에 네. 그 조물주께서 저기 만들게 하면 니들이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좀 안 아프게 시술법이 나올 것이다. 네. 알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몸은 어느 하나 지금 비밀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시술법 어떤 분들한테 좀 효과적인지 그 치료 대상을 또 알려주시죠. 예,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네. 시술 특징을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없이 척추 디스크 질환을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염증, 유착,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MRI나 이런 거 확실히 보이기도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고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나 재발성 디스크 수술하신 분 다시 수술하시기 어려우시거든요. 이런 분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잘 됐다는데 계속 통증 있는 분들,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뭐 늘어붙어 갖고 이게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 치료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살을 안 째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네.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들한테도 치료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살을 안 찢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뼈도 안 깎고. 예. 네. 자, 그 다음 또 저희가 도펴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네, 나왔네요. 예. 요겁니다. 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하실 수 있는 분들 급성 팔성 디스크 물론 허리 디스크 환자하고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예. 척추 전방 전이증, 그다음에 요통 및 하지방사 등이 이제 원인이 잘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분들, 그다음에 네. 척추와 협착증 환자에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시술 사례를 또 저희가 그렇죠. 비교가 좋은 걸 저희가 준비했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42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4번하고 5번 사이에 새카만 디스크가 이제 터져 나왔어요. 이분이 그러네요. 30대 후반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또 다시 재발된 거예요. 이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뒤쪽에 이제 수술한 자국이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술을 하면 이제 수술이 커지거든요. 뭐 유착도 있고 그래서 커지는데 이번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고 시술 전에 이제 8이었다가 7일 정도에 4,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후에 2까지 떨어졌고 3개월 후에 제가 MRI를 다시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완전히 들어간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정도면 이제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할 때 MRI만 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체열 검사라는 겁니다. 이제 몸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인데 왼쪽은 다리 이제 어디 갔어요, 예, 다리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좀 순환이 잘 안 되시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붉은 계열이 이제 좀 열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그 시술 전에는 다리가 좀 막 이렇게 통증이 오잖아요. 예. 근데 허리 아픈 분들 보면 뭐 요통이나 다리 아픈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다리까지 신경이 내려갑니다. 네. 예, 그 신경절을 따라서 저리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먹먹하고 뭐 이런 증상을 다 네. 호소하시죠. 예. 이게 그렇군요. 뭐 예. 추간공이 좁아져서 그렇다라는 걸 한번 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네. 이게 이제 디스크에도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화면 나오죠? 추간공, 내시경 예. 레이저 시술. 추간공도 있어요? 예, 이제 어렵네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꼬리뼈로 들어가는 게 예. 있고요. 예. 이 꼬리뼈로 들어가는 게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 가끔 이제 4번, 5번, 또 3, 4번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좀 험난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또 의사들하고 또 그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네. 옆으로 추간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신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시경 그럼 레이저를 옆구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옆구리를 좀 찢어야 되나 그거는요? 그거는 한 5, 6mm 정도. 아, 예, 이게 바늘이 내시경이 또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예. 작게 나와서 들어가서 이제 시술을 하는데 이것은 병변 바로 옆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리고 접근 길이가 짧으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건드리는 게 적고 근데 회복이 빠르죠. 자극이 좀 적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존 꼬리뼈로 들어가던 시술에서는 접근이 어렵던 부위 뭐 2, 3번, 3, 4번, 4, 5번 이런 부위까지 접근이 아주 쉽고 그다음에 내시경 화질이 굉장히 개선이 돼서 정확하게 이게 전에도 이제 잘 보였지만 그보다 더 화질이 개선돼서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원인 부위만 선택해서 치료할 수 있고 디스크의 다른 부위, 괜찮은 부위는 많이 안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옆구리를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또 네. 공격 방향이 다양하네. 그렇죠. 공격 그래요. 방향이 다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좀 시술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예. 더 공격 방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옆구리 어딘지 봅시다. 네. 네. 예, 이제 옆구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확한 부위를 네.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제 부위를 확인을 하고 칼로 조만큼 찢는 거예요? 예, 조금 구멍을 정말 뚫어야죠. 조금인데요? 예, 네. 그래서 저게 기존에 나왔던 그런 내시경보다도 좀 굉장히 얇습니다. 예. 예, 얇고 저게 이제 디스크 부위를 정확하게 들어가고 예. 저 카테터가 나온 게 이제 레이저 카테터입니다. 아, 저 예, 부분을 저렇게 그렇죠. 하는군요. 예. 쐬면서 이제 레이저를 계속 쏴주면은 디스크가 아. 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 수축을 하고요. 저희 지금 신경이 뻘겋게 이제 염증이 있는 건데 저것 때문에 눌리니까 또 아팠겠죠. 그렇죠. 저렇게. 예. 그런 것들이 저렇게 이제 기화를 계속 시켜주면은 네. 안에서 디스크가 이제 기화 타면서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예, 아. 그 거기 자리에서. 저 부분도 괜찮나요? 지금 저그 뻘겋게 있는 그렇죠. 게. 이제 저 저게 부분이- 신경인가요? 그렇죠. 어. 예, 저게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바로 한 뭐 반 정도가 들어가고 예.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또 아. 이제 그 부위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죠. 예. 예. 네. 아, 역시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네요. 이해가 그러면 빨라졌습니다. 거기 찝는 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취해 주세요. 주사를 맞추게 되나요? 마취 당연히 하죠. 아, 거기 걱정했어요. 네. 아플까봐. 자, 자, 02-6671-0114, 02-6671-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 이렇게 텔레비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저 병치가 똑같거든요. 어. 옛날에 한 번 수술을 했거든요. 예. 네. 수술을 했는데 발이 그때부터 수술을 하고도 발이 저렸어요. 왼쪽 발이요. 아, 네. 그랬던 게 지금은 아주 왼쪽 발이 너무 차디 차고 저리고 그랬던 게 오른쪽 발까지 다 이렇게 저려져요. 네. 네. 그리고 이 꼬리뼈 있잖아요. 네. 꼬리뼈 있는 그 엉덩이 그 뼈가 궁뎅이 뼈가 너무 아프. 아, 예. 허리도 아프고요. 수술을 한 6, 7년 전에 했거든요. 네. 갱리로원에서요. 아, 목소리가 했었는데 자, 이렇게 그래요. 저리가. 지금 수술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이후에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속 통증이 있으신데 예. 최근에 어머니 너무 그 저리고 아파요. 최근에 병원에 가셔서 뭐 MRI나 CT나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본 적 있으세요? 예, MRI 찍어봤어요. 성모병원에서요. 아, 예, 네. 그때 뭐라 그러시던가요? 찍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나를 받았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수술이 그냥 너무 처음에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무서워서 예. 그냥 못하고 자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지금 선생님께서 약을 먹고 수술을 있는데요. 예, 수술하라고 하실 때는 뭔가 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아주 많이 예.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졌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웬만한 사실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 좀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님 좀 걷다가 보면 좀 쉬었다 가셔야 되나요? 아유 못 걸어요. 걸으려고 뭐 유모차 끌고 나가는데 예, 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 엉덩이 뼈가 그 볼기짝이요 왼쪽. 예, 예, 예. 예 너무 아파요. 예, 이 아깝고 아프고 이 왼쪽 종아리 밑에가 그냥 아주 예. 이렇게 막 터질 것처럼 기가 잘 나고요. 예. 어머니 같은 아, 경우는 여러 가지가 겹치셨어요. 이제 보면은 아마 예. 디스크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협착도 진행이 되셨고, 예 처음에 협착이라고 예.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긴 유착도 생기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이 그때부터서 저려요. 예. 잘못돼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허리 뒤쪽에 근육이 말라서 생기는 변성 후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지셨다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디스크를 줄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협착이 심하시다면은 풍선 확장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걸로 그 늘어붙은 걸 좀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술하지 않고도 통증을 많이 완화시키셔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추후에도 꾸준하게 치료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수술을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 초유 방법이고 그렇죠. 한번 몇 가지 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2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목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예. 허리가 아픈 게 막 다리도 기운이 힘이 없어. 걷지도 하고 궁디도 땡기고 다리도 땡기고 이래서 경대병원에 저 74살 먹습니다. 네네. 예. 대구 사는데 경대병원에서 부분이나 수술 알고 허리에다가 뭐 마취인가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별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아래 가서 한 번 더 하기로 예약은 해놨습니다만은 네. 수술은 선생님이 가는데 좀 어렵다 그래요. 왜냐면은 지가 콩팥이 안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수술해가지고 확실하다 하는 보증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도 자꾸 쭈쭈 다니시는데 수술 안 하고도 난 다리 걸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 병원도 다 좋은 병원들입니다. 선생님 다 네, 훌륭하신 맞습니다. 선생님들이신데. 자, 네.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또 판단하기에는 또 어떻게 또 판단이 되시느냐 하면 선생님께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제가 볼 네. 때는 어머님이 너무 여러 군데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병도 뭐 협착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뭐 뼈가 흔들리는 병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으시면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겁이 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아, 이분이 이제 연세가 지금 70 중반이신데 이렇게 너무 여러 군데를 하시면 그 수술 자체로도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네. 경우에는 그 부위가 뭐 마비가 엄청나게 심하게 온 상태가 아니시면 시술이나 치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살살 증상을 좀 달게 가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술은 화끈하게 이게 바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따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한 마디가 넘어서 갖고 한 세 마디, 네 마디 정도가 되면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는 아주 최후의 방법, 정말 마비가 너무 심하게 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새 좋은 시술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시술 같은 디스크를 치료하는 시술도 있고 신경성형술이나 풍속확장술 같은 협착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시술도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먼저 좀 알아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까운 전문 병원 한번 다시 찾아가시고, 또 그 병원에 또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불편하시면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급성 파열성 디스크하고 만성 퇴행성 디스크. 예. 이 증상에 대한 그 차이를 저희가 한번 예, 아까 이제 잠깐 급성 파열성 디스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성 파열성 디스크보다 이제 만성 퇴행성 디스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천천히 진행되는데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숙이기가 힘들고 물건 들기가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 시동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몸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든가 갑자기 다리가 저리가 당기고 다리를 못 들어요. 이게 다리가 쫙 당겨서 못 들고 통증이 심해서 거동이 힘들다 하면 급성 파열성 디스크를 또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을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이제 그 급성 파열성 디스크하고 네. 만성 퇴행성 디스크를 이렇게 증상이 다르듯이 네.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고주파 수액감 압술이 좀 적절하고요. 네. 그다음에 급성 파열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효과적입니다. 네. 예. 그럼 고주파 알겠습니다. 수액 감압술 좀 알아볼까요? 예. 그러면 고주파 수액감 압술의 특징을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요 원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만성 퇴행성 디스크가 생기신 분들은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쁜 신경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 때문에 계속 통증이 발생이 되는데 디스크 내에 염증 부위를 그 고주파로 예. 지져갖고 디스크성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디스크를 응축, 감압, 그러니까 이제 부피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예. 되다 보면 신경 누르고 있던 것이 해소되면서 환자가 편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없이 만성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주변 손상이 없고 전신 마취가 어려운 뭐 당뇨, 고혈압 환자도 부담이 없고 바늘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개 필요 없고 20분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예. 네. 예, 마찬가지 이제 수술방에서 이제 이건 옆쪽에서 들어갑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요. 국소 마취를 먼저 해야죠. 국소 마취 해서 바늘을 그 문제가 있는 그 디스크 부위에다 정확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예. 그리고 저 바늘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게 이제 고주파 기계고요. 저것이 이제 저 바늘이 이제 움직이죠. 저것도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옆구리? 예. 그래서 추간공. 그렇죠. 옆쪽으로 들어가서 바늘이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제 저희가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대고 적절하게 고주파를 하면 이게 예, 쏙 들어가네요. 쏙 들어갑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이렇게 쏙 들어갑니까? 실제적으로는 시술 직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예. 이것도 이제 그 부위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해놓으면 예. 나중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MRI 찍어보면 들어간 게 보입니다. 자정을 예. 그것도 자정 효과네요. 그렇죠. 자체로 정화되면 쭉 맞습니다. 들어가게. 예. 네. 그럼 실제로 좀 저희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46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사실은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또 이게 그냥 뭐 디스크를 줄여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술들을 하기는 조금 좀 센 그런 상태세요. 네. 디스크가 4번, 5번 사이에 좀 많이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영업직이셔갖고 이제 좀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네. 오래 못 걸으세요. 계속 이제 통증이 막 아주 극심하다가 조금 좀 나아졌다가 계속 반복되시는 분인데 네. 예, 이분께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치료를 했고 시술 전에 뭐 10까지 올라갔어요. 8에서 10 정도. 최고치네요. 예, 굉장히 힘드셨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반으로 반 이상 떨어졌고요. 5개월 지나니까 이제 좀 약간 뻐근한 정도로 해서 지금 운동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영업직 계속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아,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네. 예. 여기 목 디스크 계속 보죠, 뭐 일단. 예. 네, 목 디스크. 이제 목 디스크를 보면 이제 네. 목이 이제 이렇게 약간 C자 형태로 돼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일자가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거북목 내지는 이제 역C자로 하는데요. 저 C자가 사실 이렇게 살짝 낭창해야 그렇죠. 예. 무게가 그 사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머리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좀 들은 게 많으신 거니까 좀 머리도 좀. 글쎄요, 잘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우네요. 네. 자, 네. 보통 9파운드 정도 됩니다. 아. 볼링공 하나 있잖아요. 8, 9, 굉장히 10. 무겁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볼링공 들기도 힘든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씩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목 네. 디스크가 진짜 그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잘못 예, 자세히 더군다나 써도. 이제 네. 뭐 요새 교통사고들, 접촉사고들도 많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자세들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목이 굉장히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 잠깐 보여드린 거에서 이렇게 자꾸 정상적인 커브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일단 목이 아프시겠죠. 그쵸. 근데 목하고 어깨하고 팔하고 손하고 세트로 보시면 돼요. 아. 네, 목 디스크가 있으면 심한 경우에는 어깨, 팔, 손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두통까지 호소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이 물건을 줄 때 근력이 약해지고요. 손가락까지 감각이 떨어지고 저립니다. 예. 그리고 머리를 약간 후측방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증상이 확 심해집니다. 예. 그게 이제 목 디스크 증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 역시 고주파 쇠까마스로 치료를 하셨네요. 예, 이제 네. 목 디스크 환자분을 이제 고주파 쇠감압술을 하면 네. 허리보다도 목 디스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용적이 작기 때문에 고주파 쇠감압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47세 남성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만 있으셨던 게 아니라 추간공 협착증까지 있으셔서 예. 고주파 쇠감압술하고 경막의 신경성형술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항상 독서를 좋아하셔서 숙이고 그러셨는데 네. 목을 뒤로 젖히면 팔이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목도 어깨도 뻐근하고 그다음 피곤하십니다. 계속. 아. 예. 그래서 시술을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하셔서 목을 뒤로 젖혀도 아프지 않고 요새 네. 이제 뭐 독서 좋아하시는 거 계속 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문화의 변화가 생겼어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목 디스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좀 아프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면 아,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러는데 독서가 취미고. 너는 게임 네. 열심히 했구나. 요즘에 그렇죠. 요새 네. 이렇게 뒤통수 한번 딱 쳐주고 아, 선생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예. 우리 아들 녀석 진짜 걱정됩니다. 네. 이거 종일 이러고 있어요. 그냥 저랑 매일 싸우는데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 하나 있어요. 예, 예. 둘이세요, 하나세요. 둘인데 이제 네, 딸내미 하나는 좀 조금 낫죠. 덜하고 저희도 하나 좀 나아요. 예. 근데 큰 놈이 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아빠들의 고민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오면 뭔가 좀 자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냥 예. 네 살까지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반감 생기고 그래서 살살 구실리는데 좀 어렵습니다. 예. 아이고, 아빠의 마음. 오늘 이제 다음에 아빠의 마음 방송 한번. 그러네요. 해야겠네. 예. 네. 자,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아빠시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저기 목 디스크하고 저 허리 디스크를 한 12년 전에 저 수술을 받았어요. 아, 네. 받았는데 그 크게 불편한 점 없고 저기 한데 저 목 디스크를 받고 팔 저린 거는 이게 그때 수술할 당시에 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질 거라 하는데 그 좋아지는 정세가 지금까지도 그 처음에 수술 받았을 때하고 그 정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갖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어떤 데 심할 때는 팔이 막 저려가 뭐 끊어져 나갈 정도 막 이런 정세가 가끔 이제 오기도 하고 하는데 허리 같은 경우는 다리도 조금 불편하고 그런 점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장님 얘기하기는 수술 받은 뒤로 좀 좋아질 거라고 이제 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나는 그 정세가 지금까지도 똑같은 정세가 그대로 있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많이 불편하시죠? 예, 예,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몇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수술하시고서 예.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은 목 아프고 팔 당기고 한 건 빨리 좋아집니다. 예, 빨리 좋아지는데 저리고 시리고 먹먹하고 이런 증상은 신경이 변성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 저희도 저린 감은 좀 천천히 좋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증상이 남았다는 거는 수술 전에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려서 그 변성된 것이 회복이 잘 안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거나 이러면서 유착 늘어붙었던 것이 좀 덜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 수술하고 나서 유착이 좀 생기면서 또 그런 것들이 네. 좀 진행이 되거나 악화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착을 뗄 수 있는 신경성형술, 목 부위, 허리 부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나 이제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로 해서 예. 그 부위를 늘어붙은 걸 좀 잘 떼어주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희가 풍선 확장술 그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갖고 있는 건 준비가 안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집어넣고 붙어 있는 데를 이렇게 해서 풍선 같은 걸 이렇게 늘려서 그렇죠. 그걸 이렇게 예. 떨어뜨리는 그거 네. 말하는 그 거죠? 심장에 이제 스텐트라고 해서 그 풍선 확장해서 하는데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예. 예. 자, 아버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현대 의학이 그 중에 한번 처방을 선생님한테 잘 받으셔서 다각도로 한번 해보신다면 고민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은 주말 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왜 부끄러워셔갖고 이렇게 바로 말씀 안 하시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협착증이 있대요, 제가.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많이 때리기고 3년 전에 제가 또 협착증이 있었고 터졌는가 예. 수술을 했거든요. 네. 현재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65세요. 예. 네. 그럼 병원에 마지막 갔다 온 게 언제쯤 되세요? 어디 알아요? 어제 아래요? 예. 예, 며칠 전에 아, 예. 네. 어제 아래, 뭐 며칠 전이나 네, 그시죠? 네, 예, 네, 네, 네. 네. 그럼 뭐라 그러시는가요?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부탁하면서 협착증을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대요. 아, 예. 자,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예 그 수술한 부위가 안 좋다고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그 위아래가 나빠지셨다고 그러던가요 지금은 이래 3번이 예예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가 이제 집에 나와가 누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골절이 다 나으면은 예. 뭐 수술을 하자 하면서 그러는데 예. 이걸 또 잘라 뭐 수술을 뭐라요? 칼로 대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예, 어머님 이런 경우에요. 원래 이제 협착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고 좀 진행이 천천히 되는 질환인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충격을 받으면서 요축 골절이 되신 것 같아요. 압박 골절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 증상이 확 심해집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골절된 부위를 먼저 치료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갖고 있던 병이 얼마나 증상이 또 다시 개선되는지를 봐서 예. 도저히 안 되시면 수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성형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술을 항상 좀 마지막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그러면 맞춤 처방을 딱 한 가지 내리신다면 오늘 만약에 여러 골절되신 가지 게 했잖아요. 예. 골절되신 게 얼마 안 되셨다면 네. 골절 부위를 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척추체 성형술. 성형술이에요. 간단한 시술인데 환자분들이 오래 누워 있거나 그러면 이걸 그냥 붙이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예. 또 굳으면서 이렇게 찌그러져요. 아. 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척추체 성형술을 하고 그 다음에 협착 기존에 있던 예. 것은 신경성형술이라는 걸 해서 좀 뚫어서 예.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선생님, 특히 우리 그 이용근 선생님 나오시면 무기가 굉장히 많이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 처방할 때 감기면 해열제, 소화제, 무슨 항생제 이렇게 처방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그 시술법들을 그렇게 처방해서 그냥 동시공육하는 하여튼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 많이 하셔서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 예. 우리 청년들 치료 많이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연세바른병원의 이용근 원장님과 함께 디스크 발생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